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1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한 국난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 더 부강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관이 첫 선을 보인 가운데 기업과 공공기관 160여 곳이 참여해 장병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계화 부대에 걸맞은 빠른 기동과 즉각적인 화력 지원을 숙달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1주년을 맞아 국민 통합을 통한 국난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꿔 더 부강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충무공 탄신 481주년을 맞아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기념 다례에서 이순신 장군이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냈듯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 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불과 13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왜군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장군부터 병사와 백성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무리 큰 위기도 우리 국민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상생의 구조를 정착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내고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과 함께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부강하고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취업일 겁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산 킨텍스 전시장이 전역 후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장병들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국군장병 취업 박람회가 2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국방부는 여러분의 헌신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진로 설계, 직무교육, 취업과 창업 등 실용성 있게 지원 체계와 다각도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번 박람회는 장병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장병과 사회를 잇는 기회의 가교가 될 것입니다. 박람회에는 기업과 공공기관 160여 곳이 참여해 장병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뜨거운 채용 열기를 보였습니다. 취업 전략을 세우는 세미나관과 1:1 컨설팅관은 물론 단기 복무 간부들을 위한 전용 매칭관까지 마련돼 장병들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AI 채용관이 도입됐습니다. 변화하는 채용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병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직무 적성을 탐색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모의 면접까지 실제 채용 과정과 유사한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군 생활 중에 이렇게 취업 박람회 오게 돼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좋은 정보 알아가서 이제 군 생활에서 일과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내용 바탕으로 공부해서 좋은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닌 미래를 위한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일자리 지원 사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저명한 헌법학자이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일 정훈장교로 나섰습니다. 강단에 오른 이 위원장은 우리 군이 헌법기관임을 강조하며 다시는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44년 만에 정훈장교로 다시 부대에 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과거 복무했던 전방사단 육군 5사단을 찾은 헌법 전문가 이 위원장은 우리 군이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군은 우리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입니다. 12.3 내란 이후 헌법 가치에 기반한 군 정신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군이 특정 권력이나 개인이 아닌 오로지 헌법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특정 권력이나 특정 정파나 특정 개인에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오로지 헌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떠받치는 국민의 군이 되어야 합니다. 1일 정훈장교로 나선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정신전력은 헌법에서 나온다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군 전투력의 근간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과거 군이 정치적으로 흔들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그리고 군은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이고 헌법은 군의 존재 이유이자 존재 근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정훈교육도 그걸 중심으로 다시 재편돼가지고 새롭게 우리 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전력,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연을 들은 사단 주요 간부들 역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우리 의무대대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조국 수호에 헌신하는 전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의무지원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헌법을 수호하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지휘관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전방 경계작전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백마고지 전적비를 참배하며 호국 명령의 희생과 헌법 가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군은 헌법 가치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초빙과 현장 체험 등 교육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보훈 발전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와 관련한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도 확정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보훈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헌신의 기억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독립유공자 사망과 관계없이 최소 2대까지 보상할 예정이며 참전 유공자 사망 이후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탁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올해의 2배 수준인 2,000개로 확대하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도 지정합니다. 또 독립유공자를 매년 600명 이상 발굴하고 안중근 의사 등 유해 봉환 노력과 국외 독립사적지 전수조사에 이어 친일재산 환수도 재개합니다.
한편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와 관련한 기념사업 추진 방향도 확정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지난해 10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해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대표 사업으로는 오는 7월 국제학술대회와 8월 백범상 시상식, 또 백범 일지와 원본 자료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으로 격상해 휴식과 추모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를 위해 효창 독립공원 조성위원회를 올해 출범시킨 뒤 202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 상위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의 2029년 유치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미국, 덴마크가 유치 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6월 경쟁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속도에 맞춰 즉각 화력을 제공하는 비격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능력을 점검했는데요.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선지를 울리는 포성과 함께 120mm 포탄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목표를 향해 날아간 포탄은 2km 떨어진 탄착 지점에 명중하고 훈련장엔 맹호 부대의 화력이 이어집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28일 강원도 홍천군 매봉산 훈련장에서 비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비호 여단과 기갑 수색대대 장병 250여 명, 120mm 자주박격포 비격 16문이 참가했습니다. 자동화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춘 비격은 방열부터 장전까지 자동으로 이뤄져 기동 중인 부대의 화력 지원을 빠르게 가능합니다. 또 비격은 기존 4.2인치 박격포보다 사거리는 최대 2.3배, 화력은 약 1.9배 향상돼 기계화 부대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기동하고 필요한 순간 즉각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포, 관측, 사격지휘 등 팀 단위 기초 운영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집체 교육 때부터 반복 숙달해 왔습니다. 또 다양한 전장 상황을 가정해 방앗근을 이용한 수동식 사격도 함께 진행하며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기계화 보병대대의 가장 강력한 화력은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입니다. 앞으로도 실전적 훈련을 통해 기계화 부대 작전 수행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기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격을 중심으로 한 신속 정확한 화력 지원 태세를 점검하고 기계화 부대 작전 수행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소형 고무보트 IBS를 다루는 기술은 상륙 작전을 하는 해병대가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요. 백령도에 주둔한 해병대 유교단이 올해 첫 상륙 기습 기초훈련을 펼쳤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해병대원들이 IBS를 타고 해상 기동합니다. 팀의 단결력이 높아질수록 기동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번엔 가상의 적진 해안으로 침투하는 상황. 자세를 낮추고 은밀하게 기동합니다. 상륙 작전을 하는 해병대가 갖춰야 할 IBS 운용 능력. 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 유교단이 올해 첫 번째 상륙 기습 기초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백령도에서 펼쳐진 훈련은 해병대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먼저 교육생들은 IBS 장비 분해 결합 기술과 패들링 자세를 익혔습니다. IBS 운용을 위한 기술은 물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 기반한 협동심도 길렀습니다. 이어진 해상 훈련. 교육생들은 진수와 해상 패들링, 대형 유지, 저반 훈련을 하며 IBS 운용 능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왕복 20km 해상 기동 훈련을 통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 정신을 체득했습니다. 휴가도 중요하지만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을 완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병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해 부대는 훈련 전, 중, 후 모든 단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는 올해 첫 상륙기습 기초훈련이 장병들의 전투력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21살의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 중동부 전선 격전지인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판성 하사의 유해가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28일 경기도 부천시 고인의 조카 김창선 씨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유해를 전달했습니다. 조카인 김창선 씨는 고인의 셋째 형인 고 김판서 공의 장남으로 김홍은 동생의 유해를 기다리다 2021년 별세했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1951년에 참전해 조국을 위해 싸운 바 있습니다. 앞서 국유단은 2024년 10월 강원도 양구군 송현리 일대에서 육군 21보병사단과 함께 발굴한 유해 신원을 국군 8사단 10연대 소속이던 고 김판성 하사로 확인했습니다. 유해는 전면 굴토 작업 중 전투화 밑창과 함께 발견됐으며 이후 전문 발굴팀에 의해 수습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간마다 홍 장군의 정보를 일부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정보 수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그동안 기관마다 달랐던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의 명백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1990년 이후가 돼서야 당시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를 맺어 홍범도 일지와 조사표 같은 새로운 자료가 알려졌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가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가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역사전공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등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홍범도 장군의 기록을 바로잡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독립영웅에 대한 국가정예우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선열들의 업적을 온전하게 국민과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곧 국방부를 비롯한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 등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정보 수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에서 처음으로 여군 주임원사가 탄생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 황지연 주임원사는 2006년 해군부사관 211기로 임관해 해군 최초의 여군 훈련 소대장과 함정병과 여군 최초의 상사 원사 진급 등 다수의 최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주임원사 취임으로 해군 최초 여군 주임원사라는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육군 32보병사단 대산여단은 대전 지역 충무훈련과 연계해 민관군경 소방 수송동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전시와 여단, 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지역 업체 관계자들이 보유한 자원동원과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 능력 증진을 목표로 열렸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지난 27일 부대 행사 연병장에서 대구 경북지방 병무청과 함께 신병 1329기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올해 첫 입영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입영문화제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전북 및 경북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참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으나 낮부터는 다시 20도 안팎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청주는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지속적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